제가 인공지능 로봇을 만드는데 사람을 돕는 로봇을 만들려면 사실은 사람의 어떤 취향도 알아야 되고 사람이 뭘 할지도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지능을 가진 로봇, 사람과 편안하게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을 만드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행동과 선호도는 사실은 내 마음속에서 나온 것이지, 사실은 내 마음속에 진짜 생각을 알고 하는 게 아니고 보이는 것만 가지고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로봇이 지금 사람의 행동을 따라하면서 사람이 이렇게 원할 것이다, 이런 걸 좋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진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오늘은 인공지능과 인간에 대한 호기심을 모두 해결해 주실 카이스트 신경과학 인공지능 융합연구센터장 이상환 교수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인공지능도 궁금하고 뇌도 궁금하고 정말 핫한 과학계 이슈를 항상 만들어내는 분야잖아요. 그래서 지금 연구하시느라도 너무 바쁘실 텐데 이렇게 대중을 위한 책을 만드신 이유는 뭘까요? 사실 인공지능 기술에 관심이 있으면 뭐 블로그도 있고 요새 책도 많고, 그래서 내가 필요한 어떤 지식을 빨리 찾아볼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는데 이 뒤에 도대체 왜 이런 거를 우리가 이런 기술을 개발하게 됐고 얘가 앞으로 뭘 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기회가 적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제가 좀 생각해 봤었고,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인공지능과 뇌를 이제 비유하는 그런 게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초창기 논의는 뇌하고 인공지능이 이런 점에서는 유사하다. 그래서 재밌다. 그렇기 때문에 또 사람이 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도와줄 수도 있다. 그런 논의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조금 그런 각도하고는 달리 인공지능하고 뇌를 이제 좀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각도에서 보다 보면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같지 않다, 다르다, 이런 얘기를 꼭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모라백의 역설, 뭐 인간한테 어려운 게 인공지능한테 쉽기도 하고 또 그 반대이기도 하고, 네. 그런 부분이 사실은 이 책에 뭐 쓰게 된 동기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지금 현재 인공지능이 막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은 그 중에 이제 한쪽 측면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풀기 어려운데 대신에 이거를 인공지능이 빠르게 처리해 줄 수 있는 것들. 예. 그래서 뭐 수많은 어떤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처리한다든지 그 데이터 사이에 깔려 있는 복잡한 어떤 관계들을 해석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종종 그 저희의 인지적인 어떤 범위를 넘어서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이 대신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기술들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그 반대는 아직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나한테는 아주 너무 쉬운 문제인데 인공지능한테 하라고 하면 전기도 많이 써야 되고 시간도 한참 걸리고 빨리 만들기도 어렵고 그런 문제들이 생각보다 의외로 많습니다. 그게 사실은 저는 이제 절반 이상, 그러니까 문장으로 따지면 뭐 인간이 잘하는 거, 인공지능이 잘하는 거 이렇게 둘 다 아니지만 사실은 이제 그런 사람한테는 쉽지만 인공지능한테 어려운 일이 절반 이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우리는 너무 그냥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들을 시간을 아주 느리게 탁 해가지고 천천히, 인공지능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아주 쉽게 생각하는 것들을 어떻게 풀었을까, 그런 거를 천천히 하나씩 따라가 보는, 굉장히 느리게 이렇게 걸어가 보는 그래서 그런 과정을 밟아가는, 그래서 지금 현재 인공지능이 하지 않는 절반, 나머지 절반, 그런 것들을 밟아가는 것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7가지 어떤 문제들을 던진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우리한테는 이제 쉽게 느껴지는 것들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인공지능이 이제 너무 풀기 어렵고 이런 고생을 해서 겨우겨우 푸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쭉 따라가는 과정을 이렇게 같이 하다 보면은 결국은 우리 자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내가 어떤 물체를 보면서 이게 어떤 물체다라고 깨닫는 거를 인지하는 과정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인공지능 관점에서 역사를 따라가서 이렇게 인공지능이 부딪혀오면서 해결해왔던 것들을 들여다보면 우리 사람의 지능이 이렇게 위대한 것이구나. 우리는 이거를 순간적으로 아주 작은 에너지에 뭐 밥 한 끼 먹고 다 해결해내는 수많은 일들인데 인공지능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구나 라고 하면서 결국 우리 인간의 지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되돌아보는
이게 사실은 제가 원래 책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입니다. 네. 메시지입니다. 네. 많이 느꼈어요. 인간이 신묘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정말. 정말 놀라운 존재다 인간이라는 게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인지 모르고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해준 책이에요 실제로. 저는 교수님께서 그 대학생 때는 인공지능을 공부하시다가 또 뇌에 대해서 또 공부하시다가 계속 뇌와 인공지능을 같이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 드물죠. 뇌과학이면 뇌과학, 인공지능이면 인공지능 좀 하나만 깊게 파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야를 공부하시게 된 이유가, 연구하시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이제 제가 인공지능 뭐 로봇을 만드는데 사람을 돕는 로봇을 만들려면 사실은 사람의 어떤 취향도 알아야 되고 사람이 뭘 할지도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지능을 가진 로봇, 사람과 편안하게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을 만드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행동과 선호도는 사실은 내 마음속에서 나온 것이지 사실은 내 마음속에 진짜 생각을 알고 하는 게 아니고 보이는 것만 가지고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로봇이 지금 사람의 행동을 따라하면서 사람이 이렇게 원할 것이다, 이런 걸 좋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진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조금씩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사람이 드러나는 행동이나 어떤 버튼 누르는 것 이런 아주 쉽게 보여지는 그런 것들의 이면에 뭐가 있을지가 좀 궁금했고요. 그래서 이제 뇌에 조금씩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마치 뭐 내가 자동차를 아무 생각 없이 운전하지만 사실은 이 자동차가 어떤 원리로 동작하는지 알고 싶다. 기름을 집어넣어서 엔진이 돌아가서 바퀴가 돌아가고 뭐 핸들이 돌아가고 이런 것들을 알고 나면 내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쉽게 좀 더 잘 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이제 뇌에 조금씩 관심을 가지게 되고 제가 그래서 공부를 마친 다음에는 뇌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인간의 마음을 수학으로 계산하는 데까지 이르셨잖아요. 지금 연구가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그렇지 않나요? 네. 맞나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의 마음의 깊이가 그 간단한 수식으로는 저희가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준도 이제 뭐 저희가 어떤 특정 인공지능 사람의 어떤 간단한 작업을 대신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들여다보면 수식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수학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제 걔네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저희가 아무 생각 없이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저희의 감정이라든지 또 기억 뭐 이런 좀 깊이 들어가면 수학적으로 아직은 풀어내기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어쩌면 수학의 영역에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수학적인 체계 밖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이 사실은 사람의 마음을 읽지는 못하고 지금의 현재 단계에서는 그냥 예를 들어 A라는 인풋이 있을 때 B라는 결과가 나왔대. 그러면 이런 결과들을 계속 종합해가지고 인공지능도 그걸 학습하게 되는 형태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 사람의 생각은 그 안에 B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거는 겉으로 보여지진 않고 근데 교수님께서 지금 연구하시는 분야는 그 B라는 게 뭔지까지 추론할 수 있는 그거를 연구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게 가능한 건가요? 어떻게 해서 그런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네. 내가 뭐 물체를 인지하고 또는 바둑을 두고 네. 또는 상대방의 어떤 행동에 반응하고 네. 그게 사실은 그냥 탁 나오는 것 같지만 도대체 어떤 배경으로 해서 거기까지 도달하게 되었는가 네. 그거를 거꾸로 따라가 봐서 그거를 수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뭐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형태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